약간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혈액형 성격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믿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저는 A형인데 소심하거든요. 혈액형 그 성격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오늘은 좀 건강과 거리가 좀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혈액형별로 성격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입니다. 그렇지만 혈액형별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혈액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ABO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혈액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혈액형을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A 시약이 있고요. B 시약이 있습니다. A 시약에 반응하는 혈액을 A형이라고 얘기하고요. B 시약에 반응하는 혈액을 B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 다 반응하지 않는 것을 O형이라고 하고요. 두 개 다 반응하는 것을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ABO형 말고도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그 안에서 RH 플러스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누고 RH 마이너스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혈액형이 나누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혈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았을 때 면역 반응에 의해서 피가 응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마다 혈액이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혈액형별로 주의해야 될 질병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A형입니다. A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혈액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형의 성격은 약간 소심하고 예민한 편이고요. 의외로 창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이 바로 A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염이라든지 위암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로 위가 안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 간암 발병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유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감기라든지 독감, 요즘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같은 것들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는 백혈병 같은 경우도 잘 걸리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모기도 잘 물리지 않는 혈액형이 바로 A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A형은 피가 맛이 없어서 모기도 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모기가 냄새로 유인돼서 피를 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B형입니다. B형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 27%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B형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열정이 넘치는 혈액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 변덕이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예술가 중에는 B형이 아주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B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술 같은 것들을 잘 즐기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간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간 기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게 바로 췌장 기능입니다.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라면 난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혈액형이 바로 B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혈압에도 자주 노출될 수 있는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하죠. 반면에 쾌활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알러지라든지 아토피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다른 혈액형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B형들은 유산균을 따로 안 챙겨 드셔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다음으로는 O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게 O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죠. 사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개방적이어서 직관적이고 또 순발력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O형은
귀가 얇아서 그런지 콜레라와 같이 유행성 질환을 잘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살고 있다고 하는 헬리코박터균에게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위 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것도 잘 발병한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같은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겠죠. 마지막으로 AB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굉장히 다혈질이 많다라는 거죠. 다혈질이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고혈압, 뇌졸중 이런 것들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기억력 상실력이 굉장히 심해져서 나중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약 80%가 높다라고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네요. 혈액형별로 주의해야 되는 질병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왠지 혈액형별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혈액형별로 주의해야 될 질병에 따라서 드셔야 될 음식들도 있는데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태아닌이 있고요. 또 홍경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식약처로부터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아닌이나 아니면 홍경천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수록 철분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철분제와 같이 드시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피루리나도 잊지 마시고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술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는 만큼 알코올 대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밀크시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엉겅퀴 아시죠? 자, 엉겅퀴에 들어있는 게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알코올 대사를 도와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헛개나무도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B형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B형 분들에게 취약한 질환이 바로 췌장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효모라든지 아니면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O형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난황 분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걀 노른자를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헬리코박터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B형과 같이 위와 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B형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메가3 같은 것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은행잎 추출 분말 이런 것들이 또 혈액순환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로 올라갈 수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DHA가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혈액형별로 성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일본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될 질병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 혈액형일 때 어떤 질병들이 자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구나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죠.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